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다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기억의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꾸 잊어먹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붕괴될 것 같고 2050 얘기가 나왔는데 며칠 또 주가 오르니까 그랬냐는 듯이 기대감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요. 올여름이 제일 덥다고 생각하고 지난 여름 기억 못하는 게 또 인간인데요. 어쨌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뷰 자체는 갑자기 좋아진 건 없다. 방어적인 태세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바이오도 좀 올라왔고요. 성장주들 게임이라든지 엔터, 카카오 이런 쪽도 좀 올라옵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귀환의 시간이 돌아온 것인가? 오늘 딥사이트 시간에 현대차증권 김현영 연구원이 오시는데요. 그런 정말 귀환이 아니라 아마 그냥 좀 빠져나오고만 싶은 그런 종목들 많을 거예요. 카카오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반등장의 찬스가 얼마나 있는지 집중적으로 오늘 딥사이트 시간에 잠시 후에 분석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코스피는 2360, 그래도 2300에 대한 지지들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올라옵니다. 오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1.2%, 코스닥 1.5%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차분하게 전략 세우면서요. 종목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겨진 종목의 비밀을 풀어라. 잠금 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답답하게 잠겨있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잠금 해제 시간이고요. 자, 한 주의 끝을 이분과 함께라면 아무 걱정 없죠. 주식 명사수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시장 질문부터 드려볼 텐데 일단 시장에서 워낙 시장 어렵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 사주는 종목은 무엇이냐에 대한 궁금증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 이쪽에서 좀 사주고 있는 수급에 눈에 띄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번 주도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진행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주간 수급을 가져왔을 때랑은 좀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의 급격한 하락이 시장 스타일 변화를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4%에서 3%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에 낙폭이 심했던 미국의 이제 빅테크나 바이오 쪽, 그다음에 고밸류 주식들이 다시금 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표를 보다 보니까 어떤 게 눈이 띄냐면 바로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JYP 엔터라든지 SM이라든지 이런 엔터주, 미디어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엔터 쪽에 수급이 상당히 이번 주에 좋았는데요. 엔터 쪽에 이제 모멘텀이 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8월 그 YG 엔터 소속의 메인 아티스트인 블랙핑크가 신곡을 발표 후에 컴백을 예고했는데요. 음반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반기 쪽에는 대규모 월드 투어를 또 기획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발표 당일에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좀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기다렸던 대형 걸그룹의 컴백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엔터 쪽으로는 아무래도 BTS의 단체 활동 중단, 노이즈가 이제 센티가 조금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러한 이제 희소식이 나오면서 엔테주 쪽에는 가뭄액, 단비 같은 소식이 좀 되어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수급적인 호재가 될 수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K-팝에 투자를 하는 ETF가 상장 예정인데요. 현재 해당 ETF는 이제 미국 SEC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상장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SEC 승인을 통과를 한다면 미국 증시에 상장되는 아마 최초의 한국 대중문화 관련 ETF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포함되는 종목은 하이브, JYP, SM, YG엔터 같은 국내 대표 미디어, 컨텐츠, 음악 기업들 한 30여 개 정도 종목이 편입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기관이나 개인 투자들 모두 지금 해당 ETF 관심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봤을 때는 초기에 설정 규모 한 5천억 수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상장 후에 자금 유입 추이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대략적으로 아마 이제 이 ETF 상장이 된다면 대형 엔터주로의 실질적 수급은 초기 5천억 규모를 설정이 될 경우에는 뭐 종목당 한 300억에서 600억 정도 예상 패시브 자금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의하실 부분은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인 매수가 이어질 경우에 최근에 하락장에서 이들이 좀 유난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 또 결국에는 공매도 세력에 또 타겟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 추이 증가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ETF가 상장이 된다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일단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네. 이건 또 공매도의 타격이 될 네. 수가 있어서 매매의 어떤 영역으로 좀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은요. 이 사모펀드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보니까 수젠테, 뭐 코렌테 이런 종목들이에요. 이제 제약바이오들도 눈에 많이 띄네요. 네, 이게 국내만 아니라 지금 사실 미국 증시에서 ETF주 중에서 레버리지 ETF 제외하면은 XBI라고 해서 바이오테크 ETF가 거의 뭐 10% 이상 상승을 하는 금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낮아지는 과정에서 경기에 아무래도 좀 중립적인, 민감하지 않은 섹터인 제약바이오를 좀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기관들도 제약바이오 섹터를 금주에 높은 매수 강도로 좀 트레이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 확진자가 좀 다시금 늘어나는 추세고, 또 아무래도 이슈가 되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또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트레이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래 기관이 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인데, 기관들이 선호하는 원래 좀 트레이딩을 잘하는 바이오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모멘텀을 제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다가오는 9월 유럽 종양학회에서 임상 데이터 발표와 같은 좀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최근에 빅파마의 머크가 표적 항체와 약물 접합체라는 ADC라는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시젠이 아니라 미국의 네. 시젠, 시젠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미국의 시젠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 한 36조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ADC 기업인데 이제 시총 1조 원 수준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만약 머크와 시젠의 이 딜이 성사가 된다면 레고캠 바이오의 이 상대적인 현재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의 수급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미디어 엔터 그리고 바이오 이쪽을 한번 살펴봤고요. 최근 뉴스 나오고 있는 것도 한번 볼 텐데, 지난주에 사실 저희에게 원전 ETF를 소개해 주셨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수급 유입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좀 흐름이 좋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시장이 하락하면서도 원전주도 사실 같이 조정은 좀 겪었습니다.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시장이 반등할 때 또 가장 강하게 올라온 섹터도 원전주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있지만 섹터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실적보다는 정책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하는 특징 그대로 금주 국내와 유럽 쪽에서의 강한 정책 모멘텀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국내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고, 또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어제는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유럽 의회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 분류 체계로, 즉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가결을 했거든요. 뭐 그린 단체의 반대나 반발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가결이 된 상황이고, 좀 잘 아시다시피 돈에는 좀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난다면 사실 그 방향으로 좀 알아서 흐르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면 우리가 이제 돈이 흘러갈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원전 쪽이 지금 선택이 좀 먼저 되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원전에 대한 정책 모멘텀이 지금 현재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책 모멘텀을 좀 누리시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들도 좀 더 가져가 봐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의 수익률을 시원하게 풀어줄 종목은 무엇일지 잠금 해제 종목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 바로 이겁니다. 서진 시스템이고요. 일단 그 키워드로 설정된 거는 주가냐 아니면 이익 추정치냐 이거거든요. 사실 이 내용만 갖고는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오늘의 주제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다시 찾아온 기회입니다. 기회가 찾아왔어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서진 시스템을 지난 2월 25일 날 잠금 해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당시에 목표가 달성을 좀 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EPS 포워드 12개월 EPS와 주가의 괴리를 보여드렸었어요. 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제가 그때 당시에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서 서진 시스템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결국에는 EPS 추정치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을 했거나 아니면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한 것이다 라고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당시에 이제 제 생각에는 시장이 빠지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EPS와의 괴리를 좀 좁혀갈 것이라는 논리로 그 당시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다시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동사를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회가 왔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도 당시하고 마찬가지로 주가와 EPS의 괴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월과 유사한 상황에 기회가 또 한번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월에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때도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익 추정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하니까 이건 분명 기회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펀더멘털 어떤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자, 그래서 다음 키워드로 꼽은 게 바로 이겁니다. 침체를 모르는 업황 호조. 펀더멘털은 호조세인가 보네요. 네, 일단은 이 회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부를 하고 있는데 전 사업부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사업부 중에서 먼저 통신 장비 쪽, 보통 이제 그 5G 관련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제 국내에는 물론 미국, 인도 등에 공급을 해왔는데요. 일부 이제 국내 통신 장비 업체로 그걸 확대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투자자들에게는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기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어떤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의존적이라는 어떤 부분이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는데 최근 동사에 좀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외에 대형 고객사인 에릭슨으로 통신장비 부품을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미국향 후지츠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고객사 확대를 통한 본격적인 매출 성장 이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다가 ESS 부분도 지금 예정된 발주에 따라서 생산 라인 열심히 가동 중인 상황인데 이번에 고객사가 최근 미국향으로 사업 확대를 좀 준비 중인 상황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주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장비 부품 쪽인데 이 회사가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램리서치. 네네. 예, 미국도 그렇지만 국내 램리서치 코리아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쪽 물량이 되게 대폭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구미 쪽에 대규모 시설 증축을 좀 진행을 했고요. 기존 반도체 장비 부품 매출 외에도 화성 사업장을 통한 장비 OEM 사업도 고객사의 요구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실적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전체 화면으로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이게 보니까 좀 특이한 부분을 눈에 좀 포착이 됐어요.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통신 장비, 모바일 부품, 반도체 장비, ESS. 근데 맨 아래 보시면 기타 부품이 있고 이게 2021년에 2천억 원 그리고 2022년에 4천억 원 돈을 벌 거라고 되어 있어요. 네. 보통 기타는 그렇게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데 맞습니다. 기타가 뭐길래 이렇게 성장률이 높은 걸까요?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기타가 지금 본업보다 더 많이
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철이나 알루미늄을 상당히 잘 다룹니다. 그래서 사실 확장성이 많은 게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기회가 지금 계속해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타 부분에서 지금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회사를 올해 내년에 사업부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도 바로 기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컨테이너랑 그릴 사업부가 지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그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그릴이 맞아요. 고기 구워 먹는 그 그릴 맞아요? 네, 고기 구워 먹는 아. 그릴이 맞는데 지금 월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릴 제품이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미국이 탈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기존 고객사의 물량이 중국 물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100% 서진 시스템이 수주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마트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월마트에 납품하는 그릴 업체가 총 3곳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개사와 계약을 이미 체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수주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제 추가적인 2개사도 중국하고는 이제 거래를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선택지는 서진 시스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2개, 나머지 2개사도 서진 시스템한테 거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도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그릴 쪽에서 나오는 수주 모니터링 계속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서진 시스템은 5G 관련주였다가 이제 갈비 관련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해에 1,000억까지도 매출 성장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꽤 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컨테이너는요? 예, 컨테이너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은 현재 일부 나가고 있는 물량은 사실 크진 않은데 하반기부터 큰 모멘텀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H사와 함께 지금 컨테이너가 쇼티지예요. 컨테이너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네. 그래서 컨테이너 협약을 체결을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컨테이너 물량을 수주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여기 기타로 4천억 잡혀놓은 것은 사실은 좀 보수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컨테이너 협약을 기반으로 해외 고객사 쪽으로도 영업 확대를 계획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이건 전망치예요. 그리고 네, 기대감도 전망치입니다.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럼 실적은 어땠는지도 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땠을까요? 네, 1분기 실적은 기대만큼 좋진 않았습니다. 그때 일시적인 납품 지연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기대만큼 못 미치는 실적이었지만 그래도 5G 장비주 중에서는 선방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뭐 무난하게 흘러갔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 중요하잖아요. 2분기 실적은 매출액 한 2,24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169억 원, 좀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2분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분기에 지금 이연되었던 그러니까 나가지 못했던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매출 성장과 수익성 모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 1분기에 중국이 항을 막으면서 물건을 못 내린 물량이 지금 2분기 쪽으로 넘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2분기 지나서 3분기 이후부터는 컨테이너 사업 부문을 제외하더라도 분기당 한 3천억 이상의 매출액 달성 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고요. 현재 증권사들의 올해 실적 예상치가 뭐 매출액 한 1조 3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한 9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은 올해 좀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시가총액 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주목할 부분은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들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나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밸류에이션 밴드를 가지고 왔는데 역사적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주 차질 없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업황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된 부분은 2분기, 3분기 실적 확인을 통해서 점차 해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해주시죠. 예, 가격 전략은 목표가 18,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었고요. 지난 2월에 이미 한번 소개해 주셨고 그 당시에 목표가 달성 다 됐고요.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서진 시스템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